이번 보고서는 좀 생소로운 회사들이 좀 많은데 송원산업, 그다음 BH, 그다음에 국도화학,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뭐 사실 이거 보니까 그렇게 모르는 기업들은 아닌데 일단 국도화학 자체가 되게 생소롭게 느껴지고 미래에셋도 뭐 신문을 통해서 몇 번은 제가 그 자본 규모 요걸 설명하면서 추천해드렸던 적이 있는 영상이 있긴 한데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처음이고 송은산업도 그 뭐 주가 상승에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상위권이 좀 올라왔을 때 본 기억은 있고 또 BH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은 가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추천하려다가 만 적도 있긴 한데 네, 한번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원산업 같은 경우 자, 2분기 연속 최대 실적 달성 업사이클 초기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66억 원으로 YOY 104%, QOQ로 22% 상승했고요.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4분기는 비수기입니다. 자, 그런에도 불구하고 산화 방지제가 매출 67%를 담당하고 있는데 판가를 돌아오는 계약별 인상 중인데 대부분 반영되면서 4분기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평균 원가가 상승에 제한이 됐는데 운임급 등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화학 쪽 관련 업체이다 보니까 NCC 업체들의 가동 조정이 있었다는 건 전에 보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한 상황이고요.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연속으로 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 같다라는 지금 관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월 시황이 유지가 된다면 500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억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한 분기만 달성될지 좀 궁금하고요. 산화 방지제 사이클은 PE 그리고 PP, ABS, 윤활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데요. 대규모 산화 방지제 증설 진행이 될 때까지 업사이클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공급으로는 적당 수준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윤을 좀 많이 남길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또한 포토레지스트용 폴리머 3종 개발 생산 시작을 했고요. 2022년 1월에 추가 라인을 가동을 했고요. PR 첨가제 2종도 9개 이상 제품 생산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사업을 하는데 물이 들어왔고 노를 열심히 젓는 중이다. 그러니 노를 젓는 만큼 나가겠죠. 특별한 악재가 부딪히지 않는 한. 그래서 오히려 피크아웃이나 이런 걸 고려하기 전에 한 분기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지금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BH 그룹이고요. Q와 P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고 Q의 측면에서는 경쟁의 강도가 완화됐고 북미양 FPCB에 35%에서 30% 정도 공급해온 삼성전기가 이 사업을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삼성전기 이제 그 보고서를 봤을 때 저희가 알아낼 수 있었죠. 전체 물동의 60% 이상을 차지해온 BH가 장기간 수혜를 입을 예정이고 또 PCB 업계는 모바일 산업의 성장 둔화 이후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집행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북미 P 측에서는 이제 북미양 PCB의 ASP가 30% 내외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모든 모델에 YOCTA가 채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생산 비중이 확대된다. 그래서 그 제품 믹스 악화의 원인이었던 멀티플 FPCB 비중은 좀 축소가 되었다.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 수요는 건조했고요. 또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대내 환경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했듯이 경쟁사 사업 철수 때문에 수혜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부터.
자,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지금 7.7배로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네,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앞에는 유지 29,000원 유지. 자, 그다음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은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 나서는 견조한 실적이다. 네, 그래서 YOY로는 이제 292% 네, 성장을 이끌어냈고 액폭시만 따로 떼서 보면 QOQ로는 4% 상승을 했고요. 스폰 마진도 네,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은 3.0배입니다. 자, 에폭시 가격은 1월부터 소폭 조정되었으나 마진은 오히려 강세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에폭시에 대한 전방 수요는 건설과 인프라, 자동차, 풍력 등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 에폭시 설비들의 정상화, 국도화학의 중국 자회사 재가동이 4분기부터 일부 시작되고 있어서 시황에 변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에폭시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기업도 당연히 그 OCI도 있죠. OCI. 그래서 OCI도 긍정적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알아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이고, 이제 오리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올린이라는 1위 업체인데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액폭시 마진은 확대될 것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헥시온이라는 4위 업체를 이 액폭시 부분만 인수를 좀 했습니다. 웨스트 케미컬에서. 그래서 액폭시를 활용한 경량화는 자동차와 풍력에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국도화학도 마찬가지고 OCI도 마찬가지고 주가에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에셋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목표 주가는 11,000원, 11,500원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4분기 순이익으로 1,800억 정도를 했는데 이 하회를 좀 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거래 대금이 감소가 되면서 브로커지 수익이 7% 감소했고요. 또 계절적 영향으로 IB 관련 수익 역시 2, 3분기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로 운영이익이 653억 원에 그쳐서 1분기 이후 2020년 1분기 이후 거의 1년 동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안방보험 승소에 따라서 700억 원의 영업외 이익이 발생하긴 했으나 순이익은 47%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또한 10.6조 원의 차별적 자본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산 규모는 110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서 업황 부진을 레버리지로 억지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당금 같은 경우에 이제 300원이었고 이것은 20년도 유사한 16.3%를 좀 기록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거 대비해서 2천만 주에 대한 자사주 소각을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것은 이제 업황 부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PBR이 0.5 미만의 현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한 저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보고서도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읽진 않겠지만 헤드라인만 보면 지속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봐야 알겠죠. 자, 소음산업에 대한 일봉이고요. 29,000원이면 지금 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바닥을 찍고 올라온 느낌은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이 이쯤 부분일 텐데 상당 부분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뭐 월봉으로 보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부분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만원, 29,000원, 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보이긴 하네요. 가격대는 보이긴 하고, 특히 영업이익이 작년에 요거보다 소폭 상승세로 나왔기 때문에 1분기 또한 1분기 성적 볼까요? 703, 이러면 이 다음 1분기도 한 350억, 60억 혹은 뭐 500억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100% 이상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올라타는
그 가는 말에 올라타는 느낌은 송원산업으로 좀 결정하면 될 것 같고 괜찮네요. 네,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BH 제가 생각한 BHI였나요? 네, BHA 같은 경우에 보시면 네, 지난해 711억. 네, 이거보다는 소폭 상위에서 네,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차트적으로 보시면 네,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어디에 과연 내가 보고 투자를 좀 해야 될까? 일봉상으로 반등은 된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라 많이 안 갔네라고 봤는데 이 밑에들이 보이고 그죠? 그다음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봤더니 또 월봉 봤더니 뭐 괜찮은 거 아닌가? 횡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밑으로 가면 같이 위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BH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구간이 오면 좀 사야겠죠. 요 정도 구간 얼마입니까? 17,000원? 네, 한 17,0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냅둡시다. 냅두고 뭐 가라는 대로 가고 차라리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뭐 제일기획이라든가 혹은 어디였죠? 저 송원산업 요런 주들을 더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재무제표 보시면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기 수익을 제외하고요. 그래도 올해 작년에는 이제 10배, 11배 정도 가까운 10배의 PER이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진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과연 받을지 국도화학이 더 없네요. 관심은 많이 떨어졌고요. 53,000원짜리였군요. 이게 10만원까지 갔어.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갔었네. 주봉상으로. 주봉상으로는 지금 바닥입니다. 지금 5만원대까지 가면 지금 거의 바닥이고요. 정말 바닥은 36,000원대 있는데, 그 전 바닥은 24,000원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지금 바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내려오긴 쉽진 않을 텐데, 이번 하락세도 좀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외로 코스피로 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보시면은 지난해 2,400 어휴 고성장이죠 지금 고성장 고성장입니다. 고성장 국도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액국시나 이쪽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괜찮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물론 8월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네요. 8월이면 요때 이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한 것 같고 신주 발행가가 59,000원 확정이 된 상태에서 8월쯤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9,000원보다는 좀 밑에 있는 가격대긴 하지만 조금 더 내려오면 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쉽고 PR이 10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도학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OCI도 잠깐만 살펴보면 OCI도 오늘 살짝 반등 보합 강보세로 끝났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동차, 인프라, 풍력 쪽에는 OCI가 필요하단 말이죠. 에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래에셋. 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오늘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등은 나왔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하방 경직성은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방 경직성 보이는 것 같긴 하고 문제는 이 업사이드가 언제 올라오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당연히 증시가 반등할 때 올라오겠죠. 물론 오늘같이 살짝 반등한 거 말고요. 미국 그냥 올랐기 때문에 반등한 것이지 우리 장이 뭔가 호재가 있어서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은 앞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회복세가 되고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날 경우 그럴 때 미래에셋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작년하고 계속 좋았으니까 뭐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이 이후 1월, 2월에는 어떻게 될지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 좀 의문이긴 하죠.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의미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